주산전야 큰 꿈을 꿉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방송 유튜버 미타드만가입니다. 자, 포스코 강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어떤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가 눌려주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자, 포스코 강판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레전드인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좀 저평가가 많이 된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한 부분, 뭐 철강석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6월달에 자 보면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 강철과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보면 포스코는 중국 허베이 강철과 중국 내 자동차 도금 강판 생산과 판매를 위한 이런 어떤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 기업이 굉장히 이렇게 부분 경쟁사도 함께 이렇게 합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사는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합작 계약 서명식을 갖고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번 합작으로 중국 시장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중국 내 판매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허베이 강철은 지난해 기준 조강 4,400만 톤을 생산하는 중국 2위고요. 세계에서 3위의 어떤 철강사다. 그런 부분. 우리 뭐 포스코는 경쟁력 1등 기업이죠. 그래서 포스코와 함께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다. 그래서 포스코와 허베이 강철은 각각 3억 달러, 그래서 3,400원씩의 총 6억 달러를 투자해서 허베이선 탄상시와 렁팅 경제개발구에 90만 톤급 도금과 강판 생산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 1월 착공하면서 2023년 준공한다는. 그래서 한편 포스코 강판은 도금 공장과 컬러 강판, 다양한 강판 생산 라인을 갖춘 기업으로 이번 포스코와 허베이 강철의 합작 추진에 기대감을 줄 가능. 이런 부분도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그래서 자 시가총액이 3,324억밖에 안 되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2.81이 되는. 그래서 자 미래에셋, 삼성, 키움 뭐 이렇게 되겠고요. 포스코가 56.87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1988년 2월 13일에 설립됐고요. 2002년 8월 16일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시장에 상장됐고, 국내 도금 공장 2개 라인과 컬러 공장 4개 라인, 그래서 해외 도금 공장 1개 라인, 컬러 1개, 그래서 총 8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쓸 수 있죠. 이런 게 좀 좋은 겁니다. 뭐 자동차처럼 맨날 설비를 바꿔야 되고 그런 것보다 딱 생산 라인이 있으면 따박따박 이렇게 상품이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10년 1월 연구전단 조직하면서 포스코와 RIST와의 산학 협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6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3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0.8, 당기순이익이 2789%. 이거 굉장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철강업계가 앞다퉈서 컬러 강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래서 가정과 인테리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새로운 캐시카우 뭐 이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 매출이 9,403억 원, 9,167억 원, 9,073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178억 원, 100억, 169억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 26억, 71억. 그래서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고, 부채 적고 뭐 유별 많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89, 1.09, 1.87인데 그래도 뭐 따박따박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돈 잘 버는 게 이게 중요하죠.
BPS가 37,210원. 그래서 PBR이 0.4. 배당에 대한 부분이 2.42, 2.34, 2.89. 그래서 한 주당 DPS가 500원 뭐 요 정도 되는 뭐 요 정도면 땡큐합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볼까요? 자,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제2의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제2의 뭐뭐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회사는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제2의 뭐뭐가 될 것이다, 제2의 뭐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하지만 그런 회사는 오히려 더 좀 가열권인 부분이 되겠고, 뭐 포스코 강반처럼 천천히 사람들이 뭐 관심 없을 때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고, 또한 이런 부분이 됩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기업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또 이렇게 다르죠. 보면 왜 다르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확장에 성공한 유형이죠. 그래서 그 카카오 자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포스코 같은 회사는 좀 문어발식으로 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기 영역에 대한 비슷한 걸 하는 건 상관없지만, 뭐 생뚱맞는 걸 뭐 포스코가 갑자기 뭐 바이오 회사를 한다,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좀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해서 뭐 확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과도한 어떤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지금은 뭐 보면 뭐 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뭐 그러는데, 연준하고 우리가 뭐 기업 투자하는 거하고 꼭 관련이 없습니다. 연준이 막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다소 증가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정치적인 위기와 금융위기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를 부채질한다. 위기에 매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대응이다. 공황일수록 사야하며 팔면 안 된다. 그렇죠. 좋은 기업일수록 천천히 모아가고, 정말 무한대의 어떤 분할 매수,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죠. 시간에 대한 분할 매수, 무한대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천천히 살 때부터 천천히 평단가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항상 평단가를 아주 낮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위기, 뭐 금융위,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주봉에 대한 부분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하단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요즘 뭐 하단선 좀 많이 눌렸죠, 보면.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 자, 1봉에 대한 부분 88,0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하락선에서 자, 보면 이런 부분 바로 200일선 라인선에서 언저리에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네 보면. 거래량이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소외를 받으니까 보면. 근데 오히려 더 거래량 안 터지는 게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